근데 여기서 여러분들 또 막 이런 것들 괜히 막 자바스크립트에서 헷갈리게 만든다고 이런 것들 있죠. 콘스트가 더 아래에 있으면 어떡해요? 뭐 이런 것들. 이게 제 강좌에서 그 1%라고 보시면 돼요. 제가 강의하지 않는 1%. 이런 거는 안 하시면 돼요. 가장 쉬운 거. 그냥 선언을 가장 위에다 쓰시면 됩니다. 웬만하면. 선언들을 가장 위에다 쓰고 이런 거. 선언하기 전에 접근을 안 하시면 돼요. 그럼 얼마나 쉬워요. 호이스팅 같은 것들 전혀 고려할 필요 없죠. 애초에 호이스팅이 생길 만한 상황을 아예 안 만드시는 게 코딩 잘하는 방법이에요. 여러분들 굳이 막 이렇게 분석하는 거 이런 그림 그리는 것 자체도 숙달이 안 되는데 굳이 거기서 뭐하러 또 호이스팅 이런 귀찮은 거를 하려고 하세요. 안 하면 되잖아요. 근데 막 내가 호이스팅 뭐 저도 선생님 저도 호이스팅 안 하고 싶은데 코드가 자꾸 그렇게 호이스팅 그거 고려 안 하고 쓰여져요. 이렇게 뭐 하소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분들은 ESLint라는 거를 적용하세요. ESLint 같은 거 적용해서 여기서 뭐 호이스팅 코드 쓰지 않기 뭐 이런 룰들이 있거든요. 그런 룰들 다 적용해 두시면 ESLint라는 코드 검사기에서 너 지금 호이스팅 썼어. 얼른 코드 고쳐. 너 뭐 변수 선언하기 전에 접근하려고 그랬어. 얼른 코드 고쳐. 그런 것들 다 알려줍니다. 그래서 버릴 거는 버리세요. 막 여러분들 막 그 뭐 자바스크립트에서 그 뭐 깔끔하게 코딩하기, 뭐 자바스크립트에서 해서는 안 되는 것들 이런 거 뭐 구글에다 검색하면 막 목록들 나오면 거기 꼭 막 호이스팅 뭐 이런 것들 나오거든요. 그리고 뭐 변수의 선언은 항상 최상단에 하라. 그러는 게 그게 자꾸 막 여러분들 코드 분석하는데 예외들을 만들기 때문이에요. 이렇게 깔끔하게 분석할 수 있는 거를 괜히 예외들을 만들어서 더 어렵게 만들 필요가 없다.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그래서 방금 이번 강좌에서는 이거 스코프 체인에 대해서 해봤고 스코프 체인 배우니까 이제 어떤 함수에서 어떤 다른 값들에 접근 가능한지 안 한지 이렇게 함수 간의 부모 자식 관계 이 체인 관계 만들고 또 선어대에 대한 이렇게 지도들 이렇게 딱 만들어서 보면 되죠. 있나 없나. 그래서 이 지도에다가 같은 게 두 번 반복되면 에러 나고 변수는 같더라도 다른 함수에 위치하고 있으면 에러 안 나고 그 다음에 똑같이 두 개가 있을 때는 먼저 찾는 함수의 거를 우선해서 선택한다. 그렇게 요약을 할 수 있겠네요. 그 다음에 호이스팅 그 다음에 뭐 이런 TDG 이게 이제 TDG죠. TDG 코드죠 이게. 여기 템포럴 데드존 코드라고 해서 선언보다 이 콘스트나 렛인 경우에 콘스트 렛 선언보다 더 위에서 그 변수에 접근을 하면 여기가 템포럴 데드존이 되잖아요. 템포럴 데드존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. 템포럴 데드존 요런 상황은 피해버리세요. 요런 상황은 피해버리는 거. ESLint 같은 툴이 이런 거 다 점검을 해줍니다. 그래서 여기까지. 메모리 값 출력 가능하나? 안 돼요. 자바스크립트는 객체 메모리 값 출력 못합니다. 어노니머스 안에 선언된 펑션 함수는 어디서나 호출 가능하고 화살표 함수는 불가능한데 간단한 원리? 화살표 함수도 어디서나 다 접근 가능한데요. 이것도 어디서나 다 접근 가능하죠. 어노니머스 안에 있는 A 있으니까 여기 뭐 Z로 하죠. 이 Z도 어디서나 다 접근이 돼요. 근데 여기는 안 되죠. 여기는 안 되죠. 그걸 아마 말씀하시는 것 같다. 이 펑션은 사실 호이스팅이라는 게 돼서 펑션은 호이스팅이라는 게 돼서 이렇게 올라간다고 보시면 되거든요. 올라간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 Z, 이 함수 선언문은 이 부분을 Z에 대한 템포럴 데드존으로 만들어서 여기서는 Z에 대한 접근이 안 돼요. 아마 그걸 말씀하신 것 같네요. 펑션들은 호이스팅 돼서 상관이 없는데 그러면 그냥 여기까지 추가를 한번 해보죠. 호이스팅 같은 게 헷갈리실 수도 있으니까 한번 제가 추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베리어블 이것도 설명을 해드려야겠죠. 그 질문 중에 호이스팅 같은 개념들 혹시나 있으면 어떡하냐, 내가 의도치 않아도 남의 코드 분석하는 중에 있으면 어떡하나, 그런 것들 좀 걱정되셔서
질문을 많이 남겨주시는 것 같은데, 이거는 사실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. 네. 남이 만약에, 여러분들은 호이스팅 관련된 코드 웬만하면 안 쓰시는 게 좋은데, 남의 코드 분석할 때는 남이 그렇게 써놓은 경우가 있잖아요. 그런 경우는 어쩔 수 없이 또 어쨌든 분석은 해야 되죠. 그러면 이게 머릿속으로 되실 수가 있고 안 되실 수도 있는데, 일단은 되면 머릿속으로 하시면 되고, 안 되면 이 코드를 수정을 한번 해보시면 돼요. 뭐 이런 코드들이 있다, 이런 코드들이 있으면 이런 베리어블들 있죠. 요즘 콘스트 이런 것들 거의 콘스트나 렛 쓰느라 베리어블 이런 거 잘 안 쓰는데, 베리어블 요거를 가장 위로 올리세요. 근데 베리어블은 올릴 때 여기까지만 올라갑니다. 얘를 통째로 올리는 게 아니라, 이렇게 통째로 올리는 게 아니라 선언만 올라가요. 이렇게 선언만 올라가고, 여기는 이렇게 되겠죠. 그리고 베리어블이 또 짜증나는 게, 아마 베리어블은 이렇게 두 번 선언해도 될 거예요. 아까 콘스트는 여기서 x 이렇게 되면 에러 떴잖아요. 근데 제가 알기로는 베리어블은 이렇게 두 번 선언해도 문제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. 저도 베리어블 안 쓴 지 너무 오래돼서 기억이 가물가물한데, 베리어블은 여러 번 선언해도 문제가 없죠. 그리고 또 희한하게 호이스팅 된다 하더라도 이 부분만 올라가요. 이 부분만. 그래서 여러분들 사람들이 왜 자꾸 베리어블 쓰지 말라 그렇게 말을 하는 이유가, 이것도 정확하게 설명하실 수 있으면 좋은데, 콘스트랑 렛이라는 더 좋은 게 나와서 베리어블 쓰면 안 된다, 이거는 너무 근거가 빈약해요. 왜 좋은데 콘스트랑 렛이. 여러분들 그냥 이렇게 말씀하시면 돼요. 베리어블은 이런 공식, 코드를 분석할 때 매우 헷갈리게 만든다. 그리고 직관적이지 않은 부분, 이렇게 저희가 지금 여러분이랑 저랑 공감되는 이런 공식들을 만들어가고 있잖아요. 코드 분석에 대한 자바스크립트 엔진이 되기 위해서. 근데 그런 거와 반하는 이상한 걸 하고 있죠, 베리어블은. 호이스팅이라는 것도 돼서 이렇게 왜 될 거면 전체가 올라가야지, 왜 쓸데없이 선언 부분만 올라가. 그 다음에 왜 선언은 두 번이 돼. 그 다음에 또 더 희한한 거는, 이렇게 해놓으면 얘는 자동으로 윈도우의 Y로 등록이 됩니다. 이렇게. 그러니까 이런 진짜 그 말도 안 되는 짓들을 하는 거예요, 베리어블들이. 그래서 베리어블 쓰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. 어쨌든 베리어블 누군가 썼다 하면 이 부분만 떼서 위로 올리세요. 나머지는 그냥 가만히 놔두고. 그 다음에 콘스트나 이런 것들은 못 올라가요. 콘스트는 그 자리 가만히 놔두세요. 그리고 이 펑션들 있죠. 펑션들은 통째로 다 방금 여기로 올리시면 됩니다. 이게 호이스팅이에요. 호이스팅이니까 여기서 이 상태에서 다시 똑같이 이런 그림들, 저희가 했던 그림들 그리시면 돼요. 이게 호이스팅입니다. 베리어블은 위로 쭉 올리고, 이 앞부분만 떼서 위로 올리고, 이 펑션 선언문은 전체를 위로 올리고, 나머지는 그 상태 유지. 요게 이제 호이스팅이고, 다만 이 콘스트, 아까 제가 템포럴 데드존 얘기했죠. TDG. 템포럴 데드존은 뭐냐면, 이 콘스트랑 렛은 그럼 호이스팅 안 되는 거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, 이걸 호이스팅 된다고 표현해야 될지 안 된다고 표현해야 될지 좀 애매하긴 한데, 되는 건 되는 거예요. 이 Z가 호이스팅 된다고 표현을 해야 될 것 같긴 한데, 문제는 Z에 대해서 템포럴 데드존이에요. 여기가 템포럴 데드존. 그래서 이 Z보다 더 위에서 Z에 접근하면 이렇게 에러가 발생합니다. 에러. 그리고 여기 X 있으면 X에 대해서는 이 부분이 X에 대한 템포럴 데드존이겠죠. 그래서 이렇게.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이런 베리어블 쓰지 말고, 이 펑션은 근데 뭐 안 쓰라고 하긴 애매해요. 그러니까 웬만하면 화살표 함수 쓰면 좋기는 한데, 이 펑션 써야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, 펑션 써야 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펑션은 그냥 쓰되, 근데 펑션은 그렇게 헷갈리진 않는 게 어차피 통째로 올라가기 때문에 헷갈리진 않아요. 그 다음에 콘스트나 랩 선언한 것보다 굳이 위에서 이렇게 써서 만들지 마라, 분란을 만들지 마라,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, 제 공식대로 하려면 99%의 코드는 쓰고 1%의 쓸데없는 짓은 안 하면 되거든요.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베리어블 같은 거예요. 이런 거.
이게 1%에 해당하는 겁니다. 이런 쓸데없는 짓 하지 마라. 그리고 웬만하면 호이스팅 되는 현상 발생시키지 마라. 그래서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예요. 근데 요거 방금 제가 여기서 이렇게 만들었죠. 요거에 대해서 의문 갖는 분들이 계세요. Z, 그럼 분명히 제가 Z 여기 윗부분, 이 부분 템포럴 데드존이라고 그랬죠. 템포럴 데드존인데 얘는 어떻게 가능한 거냐. 분명 Z보다 더 위에 있는데 왜 에러 안 나고 제대로 나오냐. 요거는 그냥 생각을 이렇게 하시면 돼요. 요거는 접으세요. 접어요. 접고 나서 여기가 템포럴 데드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여기가 나중에 그 안에서 뭐 하는 거는 상관없습니다. 그 안에서 접근하는 거는 저희가 이 공식대로 했죠. 요 선언에 대한 맵대로 하는 거지, 템포럴 데드존 관련해서는 이 함수 내부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에요. 그러니까 여기 이 코드도 잘 봐주세요. 이런 거는 여기에 템포럴 데드존에 Z가 걸리는 게 아니다. 요 내부는 이 어노니무스 같은 스코프 안에서만 걸리는 겁니다.